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디세이 민들레이 책 발표회 시에게 바람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디세이 학교 길잡이 스텔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요. 이번 책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글을 쓰고 읽는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의 표지와 내지를 디자인하고 또 책의 크기, 또 인쇄 용지 고르는 것까지 굉장히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보호자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17살 나이에 책을 써보신 분들이 없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오디세이 학교 교육 과정 중에 이 책 쓰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책 한 권을 완성을 해서 그 결과물의 완성도를 떠나서 이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이 일련의 내용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것을 배웠구나, 나에게 이러한 성장과 변화가 있었구나, 또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또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책을 한 권 만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책 발표회를 하는 자리 역시 매우 중요한 교육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의 내용을 나누면서 또 응원을 받고 또 피드백을 받고 하는 그 과정 역시 학생들의 배움에 또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발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궁금한 것은 또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아마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 피드백 타임이 있긴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다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서 종이 받으셨죠? 네. 그래서 들으시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궁금하신 점들을 말씀으로도 해주시고 또 미처 다 못하신 말씀을 여기 적어주시고 가실 때 제출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 발표의 순서를 잠깐 안내를 드리자면 1부와 2부로 나누게 되고요. 1부에는 두 팀, 7명의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잠시 한 20분 정도 쉬어가면서 식사 못하신 분들 또 다과도 좀 하시고 뒤에 있는 책 전시도 관람하신 뒤에 2부에 또 두 팀의 7명 학생들의 발표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 긴장하고 있을 우리 첫 번째 팀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혜온, 태윤, 서현의 특별한 무대, 오프닝 무대를 또 준비를 해주기도 했어요. 특별한 오프닝 무대와 함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프닝 무대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팀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기대된다.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캄캄해 매일 밤을 연습 작가예요. 각본이야, 각본. 잘하고 있었던데.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캄캄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미워서. 엄마는 아빠는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멀어만 가.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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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시간 이야기라는 말이 내게 정말 맞더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떠나지더라고. 근데 가끔은 너무 행복하면 더 아파올까봐. 내가 가진 이 행복들을 누군가 가져갈까봐. 아름다운 아름답던 그 기억을 난 아파서 아픈 만큼 아파해도 사라지지를 않아서. 친구들은 사람들은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모습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멀어만 가. 그래도 난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밝은 빛이라도 될까봐. 어쩌면 그 모든 아픔을 내딛고서 나도 짧게 빛을 내볼까. 포기할 수가 없어. 하루도만 편히 잠들 수가 없던 내가 이렇게 너도 잊어서 부르고 하면 내가 날 찾아줄까 봐.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바랬을까. 네, 정리하는 동안 이제 혜원이, 태윤, 서연이 색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혜원은 제가 원래 이제 준비한 멘트가 있었는데 아까 리허설 때 듣고는 절대 그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라고 해서 직접 만나보셔야 하는 혜원의 책.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1년의 오디세이 과정을 등산에 비유한 태윤의 책 정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인 애지중지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우리 서연이 책 애지중지 만나볼 수 있을까요, 태윤?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원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두들 알고 있는 이제 파인애플 회사의 CEO입니다. 이제 파인애플이 17년 동안 아주 이제 휘황찬란한 시간들을 이렇게 같이 보내는데요. 오늘은 2022년 새 제품을 이제 발표하기 전에 파인애플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06년 응애응애이고요. 2015년 엄마 아들은 나의 적. 2019년 응애가 되고 싶다. 2021년 현생을 살아라. 이렇게 아주 히트 쳤던 작품들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응애응애에서는 이제 감동적인 스토리를, 엄마 아들은 나의 적에서는 스릴러를, 응애가 되고 싶다에서는 신비로운 스토리를, 현생을 살아라에서는 혁신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보여주렸는데요. 이번 2022년 제품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안돼! 네, 어제 오늘 내일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에서는 감동적인 스토리, 스릴러, 신비로운 스토리, 혁신적인 스토리 다 담았고요.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본 적 없었던 바로 성장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 박혜원이 2022년 올해를 보내면서 오디세이에서 어떠한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품에는 성장 스토리를 담아왔고요. 한번 책을 볼게요. 일단 제목은 어제 쉼표, 오늘 쉼표, 내일인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어떠한 성장이 있었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 성장이 그 1년 동안의 성장은 저에게 좀 되게 짧은 시간의 성장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제가 1년 동안 깨달은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제를 돌아보는 것과 오늘을 도전하는 것, 내일을 계획하는 것,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은 도전하고 내일을 계획한다 해가지고 이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네, 일단 디자인을 볼게요. 디자인을 보자면은 제가 정독도서관에 거닐고 있었는데 어떤 책을 발견했어요. 그게 벤투의 스케치북이라는 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벤투 말고 다른 벤투고요. 책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이런 색깔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넣었고요. 그래서 디자인은 별 의미가 없다. 네, 이 감상을 드려드리고요.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례는 맨 처음에 이제 프롤로그를 해서 어제, 오늘, 내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엔 어제를 돌아보고, 그래서 1년 동안 뭔가 돌아봤던 그런 파트, 돌아봐야 할 파트에 대해서 좀 넣어봤고, 오늘은 도전하고 해서는 현생에 되게 도전하고 잘 살았던 그런 것들을 넣어봤고, 내일을 계획할 거에서는 제가 미래에 어떤 거에 좀 추가하고 또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넣을 거, 이런 것들 해봤고요. 근데 사실 이 책은 어디 바깥에다가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도 봤듯이 제가 비공개 책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 없군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이 책은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제가 나중에 미래에 좀 힘들거나 뭐 번아웃이 오거나 아니면 조금 그 2022년을 추억하고 싶을 때 한 번씩 열어보려고 만든 책이고, 굉장히 솔직한 그런 것들을 리얼하게 담아서 누구에 공개하기는 좀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개는 하지 않을 건데, 그래도 이제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써냈으니까 기대하고 막 그래도 뭐가 성장했는지 궁금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맛보기로 이 책이 272쪽인데 271쪽에 마지막 마무리 그거를 한번 읽어드리고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사람은 모두 다 죽습니다. 누구는 한 번의 인생을 말하기도 하고,
다음 생을 기대하는 사람들, 영생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구, 아니 우주에게 우리는 개미 코딱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지구가 살아온 나날의 우리는 그저 짧은 한순간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각자의 인생 속 주인공입니다. 그 큰 지구, 우주에서도 우리 한 명 한 명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 생은 짧을 수도 길 수도 있습니다. 그 각자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삶의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나를 알고, 나를 믿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조금 저의 어떠한 성장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 조금 맛보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공연 중에 좀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일단 이 PPT의 제목은 태윤이가 그래도 배웠습니다인데요. 이렇게 지은 이유는 사실 제가 오디세이에 오게 된 동기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온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도 뭔가 이 1년이 나에게 준 것이나 좀 영향이나 배움이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제 책 표지인데요. 일단 이 책 표지의 배경은 한라산의 백록담입니다. 네. 오디세이에서 3월에 전환여행을 가신 건 다들 아시죠? 그 전환여행에서 한라산을 등반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직접 찍은 정상의 사진이고요. 정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일단 여기서 말하는 정상은 제 오디세이 1년 동안 제가 의도했든 안 했든 도달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도달한 곳이 다른 밖이 아닌 뭔가 내 안에 있다. 내 내면의 성장이나 변화에 좀 중심이 있었고, 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뭐 언어적인 향상이나 뭐 수학 문제를 잘 푼다 이런 기술적인 향상,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배움이 아니라 뭔가 나의 초점을 맞추고 내 내면의 성장이 있었다 라는 의미에서 정상은 내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짓게 되었고요. 여기 다시 보시면 저를 정상으로 이끈 6개의 가치가 이렇게 도전, 협업, 관찰, 사랑, 즐김, 여행이 있는데요. 일단 도전은 오디세이에서의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다 새로웠고, 그래서 그 새로움이 저한테는 다 도전이었어서 그런 도전들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협업과 관찰은 오디세이에서 되게 그룹으로 지어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 속에서 서로 관찰해주고 협업하면서 좀 그런 가치들을 배울 수 있고 저를 이끌어준 것 같아서 이렇게 골라봤고요. 그리고 사랑과 즐김과 여행은 일단 앞에 나왔던 관찰이라든지 협업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려면 사랑이라는 가치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랑이 꼭 뭐 이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생각해주고 관심 있게 봐주고 그런 마음이 좀 저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행은 오디세이에서 총 4번의 여행을 갔는데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걸 경험해서 이렇게 골라봤고요. 그리고 즐기는 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골라왔습니다. 네, 목차를 간단하게 보시면 제 컨셉은 아마도 좀 파악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한라산이 컨셉이고요. 제 컨셉은 제 1년의 그 과정이 좀 산에 오르는 거와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산으로 컨셉을 잡아봤고요. 목차를 간단히 보시면 성탄합 탐방 안내소, 그리고 속밭 대피소, 그리고 백록담이 있는데요. 일단 안내소는 다들 아시다시피 안내를 받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오디세이에서의 3, 4월이 뭔가 이 오디세이에서의 1년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안내를 받는 시간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저렇게 목차를 지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속밭 대피소는 4월부터 9월까지 되게 많았던 일들 중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회피하고 있었다. 여기서 오는 그런 배움들이나 그런 걸 좀 소극적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대피했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헛밭 대피소로 자리를 골라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백록담은 산 정상은 정말 높기 때문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보이니까 이때 좀 뭔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나란 사람을 좀 알기 시작했고 보이는 단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때가 아마 시기로서는 10월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뭔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에서 백록담으로 목차를 잡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제 책은요, 일단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걸 위주로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전환여행 파트 중 뭐 어떤 것을 듣거나 볼 때마다 생각하기보다 먼저 느낀다. 느낀 것을 토대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난 느낀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3월의 전환여행은 내게 많은 느낌을 주어서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사실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맞닥뜨려서 막 이렇게 마음이나 가슴으로 이해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뭐 저기 45페이지 비평 파트 중에서도 되게 뭐 의견을 나누면 재미를 느꼈다, 뭐 경험이 됐다,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느끼고 경험했던 걸 좀 중심으로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은 한 열흘간의 책 만들기, 그리고 길게 보면 1년의 과정 속에서 도대체 뭘 느꼈냐 생각을 좀 해보자면, 일단 책 만들기가 되게 저한테는 좀 험난한 과정이었거든요. 처음에 원고를 쓰다가 한번 날아가기도 했고, 그래서 한컴 독스라는 이제 웹브라우저는 다시는 안 쓰려고 하고요. 그래서 정말 험난한 길이었지만 네, 다시 좀 갈고 닦아서 잘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책 만들기라는 과정이 저한테는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았고, 이거 왜 만드는지도 사실 잘 몰랐고, 근데 뭔가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걸 사실 쓸 수도 없고, 사실 제가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냥 제 이야기를 좀 담백하게 풀어내야 되는 건데, 그걸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록들도 하나하나 뒤져보면서, 그래서 이 책 만들기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오디세이 1년에 생각해보면 앞만 보고 계속 달려왔다면, 책 만들기는 좀 멈춰서서 뒤를 좀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좀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책 만들기가 아니어도 뭐 오디세이에서 한 주 나누기라든지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뭐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지만, 그건 짧은 뭐 한 주 정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부족함이 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길게 봐서 1년 동안 좀 오디세이를 생활하면서는 사실 오디세이가 저한테 엄청나게 뭐 대단한 배움을 가져다 줬다고는 사실 제가 아직 찾지도 못했고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는데요. 그래도 좀 곰곰이 저라는 사람을 3월에 나하고 뭐 지금에 나하고 좀 비교해보면서 책을 만들 때도 기록을 계속 비교해보면서 좀 본 결과 확실히 조금 변화는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라는 사람의 호불호가 확실해짐이라 써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해야 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좀 잘 알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책을 만들면서 뭐 오디세이를 생활하면서 기록하는 작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을 정말 요즘 많이 깨닫고 있고요. 사실 기록이라는 걸 정말 좋아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그래도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걸 느낀 이후로부터는 조금씩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린 배움의 자세가 생겼다는 건, 이거는 사실 제가 오디세이 오기 전에는 정말 많은 걸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반 학급에서 가르쳐주는 공부밖에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이 공부라는 건 이런 공부밖에 없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디세이 와서는 몰랐던 걸 이제 체험하고 새로운 걸 좀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 세계가 좀 커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많은 걸 좀 이렇게 받고, 그러면서 좀 열린 배움의 자세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제가 먼저 마음을 내서 어떤 걸 해보고 해볼래요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면서 좀 열린 사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좀 배움의 도전, 경험을 도전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 발표에도 사실 저한테는 엄청 큰 도전이고, 네.
오디세이 1년이 저를 이제 정상은 아니지 정상 같지 않은 정상에 이렇게 이렇게 등반하게 해준 거를 보면 정말 오디세이 저한테 도움이 된 건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내년에 있을 일반고라는 산도 열심히 한번 등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특히나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반드시 나를 떠나가기 마련이다. 있는 건지 잊혀지는 건지 그것들을 붙잡아 보기도 흘려보내기도 하며 사랑이든 추억이든 내가 잊지 않으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젠가 잊히는 것들을 기록하는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애지중지의 저자 박사연입니다. 방금 읽은 글은 제 책 날개에 있는 작가 소개인데요. 기록과 기억은 언젠간 잊혀지는 것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책 또한 언젠가 잊고 사라질 제 1년의 기억들을 붙잡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제 1년을 정리한 뒤 4가지의 키워드를 정해두고 각각 물을에, 기록할지, 무거울 중, 기억할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책 제목에 있는 한자와 목차에 있는 한자가 다른데 그 이유는 애지중지라는 단어가 주는 뜻도 있지만 저는 그 한자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한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로 찾아서 바꿔놨습니다. 물을에는 자기소개서, 배움계획서, 적응과 같이 오디세이 이전의 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당시에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세하게 담겨 있고요. 기록할지에는 수업, 프로젝트, 연사방, 세상문화기와 같은 오디세이에서의 활동이 담겨 있습니다. 여행의 원동력이었던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안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위주로 담겨 있고 연사방에서의 배움이 제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된 내용과 거기서 사용을 했던 자료들을 넣었습니다. 무거울 중 목차에는 가끔은 파도에 휩쓸려도라는 소제목으로 갈등을 풀어낸 글이 있어요. 그로 인해 제가 얻은 배움이 꽤나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당시 책 발표에 대해서, 책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받을 때, 이 책은 10년 뒤에 너가 읽을 것만 생각을 해라 라고 하셔서 정말 자세하게 썼는데 저렇게 전시가 되고 있을지 좀 상상 못해서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이쁘시네요.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를 읽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책을 펼치면서 가장 먼저 들었을 생각은 제목이 왜 애지중지인가에 대한 의문일 것이다. 하지만 프롤로그에서도 책의 본문에서도 그 설명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책은 그렇게나 불친절한 글이다. 하지만 해석은 꼭 에필로그에 넣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제목을 정했으니 이해해주길 바란다.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천지인 사람이다. 하루 닦기만 봐도 그렇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힘들고 오디세이도 다를 건 없었다고 생각한다. 조금 필터링 없이 이야기하면 불만이 조금 많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230페이지 조금 안 되는 이 책에는 우리라는 말이 자그마치 169번이나 나온다.
아, 방금까지 포함하면 170원이다. 겨우 200쪽 조금 넘는 책에 무슨 단어가 그렇게 나오는지 처음에는 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적어도 나한테는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만큼의 마음이 필요하다.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유 모를 위안감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겉으로는 툴툴대고 힘들다고 짜증을 내도 오디세이는 굉장히 내 마음속에 들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사실 나는 오디세이를 애지중지 여겼던 것 같다. 애지중지, 매우 사랑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것, 말 그대로였다. 책을 낸다는 거 생각보다 꽤나 어려운 일이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글이 퇴고할 때는 그렇게 이상해 보일 수가 없다. 문맥도 단어 선택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내가 이렇게 책 만들기에 진심일 줄도 몰랐고 크리스마스 당일까지 원고를 쓰느라 집에 있을 줄도 몰랐다. 하지만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기에 책을 쓰면서 많이 웃었다. 내가 쓴 기록을 읽으며 내가 쓴 글을 읽으며 추억을 회상하기도 했다. 그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 존재했지만 그뿐이었다. 지금 회상했을 때는 그때는 그랬었지 하면서 웃어 넘길 수 있는 추억이라면 나는 뭐가 되었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경험이 추억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 그걸 알게 된 것도 느끼게 된 것도 전부 오디세이였다. 영원을 약속한다는 건 참 부질없는 일이다. 하지만 영원을 믿는 것도 부질없는 일일까? 나는 오디세이의 추억이 내가 살아가는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원을 믿는다. 내 성장, 변화, 경험, 추억 전부 분명히 영원할 거다. 내 성장과 배움의 끝은 여기가 아니니까. 2022년 12월 25일 글을 마무리하며 서요.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으셨죠? 네. 네. 그 새 학생들 책 발표를 통해서 우리 쌤께서 어떤 1년을 보냈는지 잘 알 수 있었던 시간이셨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10분 정도 동안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네, 응원의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네, 피드백 주시는 시간을 잠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게요. 네. 앞에 여기 낮추죠. 여기요. 이렇게. 혹시 너무 손 드시기가 조금 쑥스러우신 분들은 열심히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네, 나와요. 질문이 있는데요. 파인애플 여러분 세훈 학생이 파인애플 회사 매청에 나오는 예정이었어요. 아, 이유요? 사실 그 잡스님의 애플 회사를 약간 따라했는데요. 그 파인애플 로고도 제가 한 거고요.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잡스님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서 그 강의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멋있어서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없으신가요? 네네. 서연이가 우리가 힘이 됐던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오디세이인가요? 오디세이 안에서 우리로서 힘이 되었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 모습, 글쎄
제가 우리로서 힘을 얻었던 순간은 제가 일단 저는 추가 모집으로 여기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 오게 된 것도 사실 고등학교 적응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속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저한테는 부담감으로 다가왔었거든요. 내가 여기에 꼭 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혼자 되게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였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우리라는 거는 정말 내가 마음이 편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진심을 다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 같아서 우리라는 걸 저는 여기서 좀 다시 정의를 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좀 제 생각도 많이 변했고 불안하거나 좀 초조했던 것들도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계실까요? 저는 정말 작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날개 읽어주신 것도 그렇고 태훈이가 쓴 그 내용도 그렇고 태훈이의 이야기도 진짜 이분들이 되게 훌륭한 작가가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동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진짜 멋있었습니다. 네, 저 뒤에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태윤 학생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책도 보면서 맨 처음에 자기소개서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자기가 중학교 3년간에 학업 친구 관계 적으로 게임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자기소개서였는데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서도 보면은 이제 제가 보는 태윤 학생의 모습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열린 마음이 생겼다. 배우는 자세에서 열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게 되게 신선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혈육이 그런 열린 마음이 생겼구나라는 게 신기하긴 했는데 그 열린 마음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게 겁니까? 네. 열린 마음이라는 게 저한테 막 대단하게 그렇게 적은 건 아니고요. 일단 오디세이에서의 생활이 저한테 모든 게 새로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여기 있는 친구들 하나하나가 정말 본받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었고 그런 친구들과 같이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저한테 오는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영향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식이라는 지식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옛날이었으면 그냥 내 말이 맞아 뭐 알바 아니야 뭐 들을 뭐 같지도 않대 이러면서 그냥 듣고 약간 이렇게 쳐내는 그런 저였다면 뭔가 오디세이에 다니면서는 뭔가 이런 말도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뭐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일단 정말 많은 그런 자극들 영향들을 받으면서 좀 제 머리를 뭐 저장소로 하면 그게 좀 커진 것 같아요. 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좀 이것도 받아보고 저것도 받아보고 수용하는 능력이 좀 커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아무거나 뭐 이 말이 맞지 하면서 저의 그런 저를 이렇게 막 저버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그걸 나한테 이렇게 옮겨와서 내가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열린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 러시아의 작가인 파스테르나크라는 사람이 50년, 60년대에 그 소련에서 글을 쓸 때 아무도 그를 못 읽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닥터 지바고라는 책인데 저희 혜원이가 자기가 책을 쓰는데 그 나보고 읽지 말라고 적어요. 제목도 안 알려주고 누구 읽을 수 없는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닥터 지바고야? 닥터 지바고는 이탈리아어로 밀반출 돼가지고 읽었거든요. 혜원이 책은 그래서 누구한테 읽을 책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하하. 저 누가 읽을 거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읽을 겁니다. 이거 아까 발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아버님이고요. 제가 어떤 조언을 가지고 엄청 리얼하게 뭔가 솔직한 마음을 넣은 글이기 때문에 발설이 되는 순간 제가 약자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빠에게도 제가 약자가 될 수 있겠다는 그래서 공개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계실까요? 참고로 요 앞선 그 혈육부는 민들의 오기 선배이자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형님이십니다.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팀 발표는 좀 이렇게 맞춰볼까요? 네, 감사합니다.